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개벽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더 개벽 시작합니다. 꿀벌이 사라지는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22년 약 78억에서 80억 마리가 실종되거나 폐사한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2010년대에는 전 세계 꿀벌의 30에서 40%가 줄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꿀벌은 사과, 아몬드, 양파 등 70여 종 작물의 수분을 담당해 세계 식량의 90% 생산을 떠받치고 있어 꿀벌 감소는 곧 식량 위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과학계는 꿀벌을 살리기 위한 혁신적 프로젝트에 돌입했습니다. 첫 번째는 꿀벌 전용 슈퍼푸드 개발입니다. 기후변화로 꽃가루 공급이 줄어든 상황에서 기존의 인공대체 사료는 필수 영양소가 부족해 번식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대 연구진은 꿀벌 발달에 중요한 6종의 스테로를 규명하고 합성 생물학 기법으로 효모 야로위아 리포리티카를 개량해 이 성분을 생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를 사료한 결과 일반 대체제를 먹은 집단은 90일 뒤 번식을 멈췄지만 새 사료를 먹은 집단은 이후에도 번식을 이어갔습니다. 유충 생존율도 기존 대비 최대 15배 높았습니다. 연구 성과는 8월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게재됐습니다. 두 번째는 꿀벌 로봇 프로젝트 로보로얄입니다. 영국 더럼대를 비롯해 여러 유럽 대학이 참여하는 이 연구는 꿀벌 군집 전체가 아닌 번식의 중심인 여왕벌을 직접 돌보는 데 주안점을 둡니다. 여왕벌은 하루 최대 2,000개의 알을 낳으며 집단 생존의 핵심 역할을 담당합니다. 하지만 환경 변화나 영양 부족으로 여왕벌의 산란력이 약해지면 곧바로 수십만 마리 군집이 붕괴될 수 있습니다. 이에 연구진은 초소형 로봇 꿀벌을 투입해 여왕벌의 곁을 지키며 먹이 공급과 돌봄을 맡기는 방식을 고안했습니다. 로보로얄은 단순한 자동 기계가 아니라 인공지능과 센서를 탑재해 여왕벌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관찰하고 반응합니다. 여왕벌이 산란 활동을 줄이면 로봇이 단백질이 풍부한 먹이를 공급하고 자극을 줘 다시 활발히 알을 낳도록 유도합니다. 또 여왕벌의 페로몬이 군집 전체에 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 도와 꿀벌들이 일벌과 숫벌의 역할을 명확히 나누고 집단 질서를 유지하도록 합니다. 페로몬은 여왕벌이 내리는 지휘 신호와 같기 때문에 로봇의 보조는 곧 꿀벌 사회 전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연구진은 앞으로 로보로얄을 실제 양봉장에 도입해 대규모 현장 실험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더럼대 파르샤드 아빈 박사는 여왕벌이라는 단일 개체와 상호작용하는 방식으로 수억 마리 꿀벌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적절한 시기에 산란을 촉진한다면 더욱 건강한 개체와 안정적인 군집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나아가 이 기술이 정착되면 꿀벌 개체군 붕괴 현상을 막는 실질적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세계 경제가 부채의 늪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유럽의 경제정책연구센터 우고 파니자 부회장은 불황기엔 빚으로 경기를 살리고 호황기엔 빚을 줄여야 한다는 재정 원칙을 오늘날 많은 나라가 거스르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정치 논리가 경제 상식을 압도하면서 전 세계 곳곳에서 갈등과 위기가 불거지고 있는 것입니다. 국제통화기금에 따르면 선진국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은 2005년 76%에서 올해 110%를 넘을 전망입니다. 유엔 무역개발회의는 지난해 세계 공공부채가 사상 처음 100조 달러를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에선 긴축재정안 반발로 정부 불신임이 결정됐고 미국은 법정 부채 한도 위기 속에서 가까스로 증액을 승인했습니다. 파니자 부회장은 부채는 전기처럼 유용하지만 남용하면 감전된다고 비유했습니다. 팬데믹 대응처럼 생산적 동기라면 긍정적이지만 고소득층 감세 같은 비생산적 목적의 부채는 재정 건전성을 해친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한 대규모 감세 법안으로 세수 감소폭이 지출 삭감보다 커 재정 적자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일본처럼 GDP 대비 부채 비율이 236%를 넘는 나라의 경우 자국 통화로 발행된 국채 비중이 높아 당장의 디폴트 위험은 낮지만
장기적으론 고령화로 인해 상환 능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그는 노동 인구가 줄어드는 시기엔 오히려 부채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유럽은 전쟁으로 국방비를 늘리고 있지만 기술 교육 투자 예산이 줄어드는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분석했습니다. 개발도상국은 고금리 차입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탄소 흡수 기여를 명분으로 한 국제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세계 부채 문제는 단순한 회계상의 숫자를 넘어 경제 성장, 정치 안정, 기후 대응, 세대 간 형평성까지 뒤흔드는 거대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치적 계산이 아니라 재정 지속 가능성을 지켜내려는 냉정한 판단이라는 점을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30년 가까이 나무의사로 살아온 나무의사 우종영 작가가 펴낸 새 책, 나는 나뭇잎에서 숨결을 본다는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가 왜 다시 나무를 바라봐야 하는지를 일깨워줍니다. 그는 30년 넘게 아픈 나무들을 돌보며 수천 그루의 생명을 되살려왔고 그 과정에서 나무에게서 배운 단단한 삶의 지혜를 글로 풀어냈습니다. 책에는 지구, 산, 계절처럼 친숙한 단어에서부터 부엔비비르, 움벨트, 비오톱 같은 생태 언어까지 68개의 표제가 담겼습니다. 우 작가는 언어가 곧 세계라는 비트겐슈타인의 말을 빌려 기후위기를 이해하고 극복하기 위해서는 생태 언어를 머릿속에 새기고 감수성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는 일본어 코모레비에 대응해 잎새빛이라는 새말을 제안하고 산에 겹쳐 흐르는 무늬를 뜻하는 산결이라는 표현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언어는 우리가 자연과 맺는 관계를 사물이 아닌 너로 바꾸는 매개라고 말합니다. 책 곳곳에는 철학과 문학, 과학이 녹아 있습니다. 고대 로마 철학자 루크레티우스의 글을 인용해 흙은 절반이 비어 있어야 뿌리가 산다고 설명하고 마르틴 부버의 나와 너를 통해 인간과 나무의 관계도 나, 그것이 아니라 나, 너로 발전해야 한다고 역설합니다. 같은 신갈나무라도 똑같은 나무가 아니라 다 다름을 인정할 때 비로소 나무가 너로 다가온다는 그의 말은 곧 다양성과 공존을 존중하는 생태적 삶의 태도로 이어집니다. 나무가 주는 가치는 단순히 그늘과 열매에 그치지 않습니다. 겨울이 되면 모든 것을 버리고 앙상한 몸으로 견디는 초연함, 해마다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한결같음, 평생 뿌리 내린 자리에서 숙명을 받아들이는 의연함 속에서 우 작가는 삶의 본질을 배웁니다. 나무는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살아온 생명체이자 그 무엇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지금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존재라는 점에서 인간이 본받아야 할 스승입니다. 나는 나뭇잎에서 숨결을 본다는 언어와 감수성을 통해 우리를 다시 자연과 연결하려는 시도입니다. 독자에게 나무의 단단한 지혜와 위로를 건네며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되묻는 초록빛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초고성능 인공지능용 메모리 HBM4 개발을 완료하고 세계 최초로 양상체제를 구축했다고 9월 12일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 성과는 데이터 센터와 AI 가속기, 고성능 컴퓨팅 등에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데이터 처리 수요를 해결할 핵심 기술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HBM4를 통해 글로벌 AI 메모리 시장에서 다시 한번 기술 리더십을 입증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새롭게 선보인 HBM4는 이전 세대 대비 데이터 전송 통로를 2048개로 확대해 대역폭을 2배로 끌어올렸습니다. 동시에 전력 효율은 40% 이상 개선돼 데이터 센터의 막대한 운영 전력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회사 측은 이를 통해 고객 시스템 도입 시 AI 서비스 성능을 최대 69%까지 향상시킬 수 있으며 데이터 병목 현상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HBM4는 초당 10기가비트 이상의 동작 속도를 구현해 국제 반도체 표준 협의 기구가 규정한 8기가비트 기준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여기에 SK하이닉스 고유의 어드밴스드 MR-MUF 공정과 10나노급 5세대 D램 기술이 적용돼 생산 과정의 안정성과 효율성도 확보했습니다.
MR-MUF 공정은 칩 적층 사이에 액체 보호제를 주입해 열 방출을 돕고 기존 필름 방식보다 공정 효율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HBM4 개발을 이끈 조주환 부사장은 HBM4는 업계의 새로운 이정표라며 성능, 에너지 효율, 신뢰성을 동시에 충족해 시장 진입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주선 AI 인프라 사장 역시 HBM4는 AI 인프라의 한계를 뛰어넘는 상징적 전환점이라며 SK 하이닉스가 풀스택 AI 메모리 프로바이더로 성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업계는 이번 성과로 SK 하이닉스가 HBM 경쟁에서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을 제치고 확실한 주도권을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현재 SK 하이닉스 HBM4는 엔비디아 차세대 AI 가속기에 탑재되기 위한 최종 품질 테스트 단계에 있으며 인증 절차가 마무리되면 내년 출시 예정인 엔비디아 루빈 AI 반도체에 본격 적용될 전망입니다. SK 하이닉스는 최근 HBM 판매 증가로 2분기 연속 D램 세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번 HBM4 양산 체제 구축은 AI 시대의 기술 경쟁 판도를 다시 한번 흔드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뉴스 더 개병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